지금부터 펼쳐질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전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골프 연습장과 18홀 코스가 함께 있는 퍼블릭 골프장은 벌써부터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티타임 몇 시야? 스트레칭 좀 하고 들어가. 허리 또 무리하지 말고. 연습장 매트에 서서 드라이버를 휘두르는 사람들, 퍼팅 연습하는 사람들, 카트를 타고 나가려 줄 서 있는 사람들. 그 사이 윤정은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며 골프장 입구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면 숨이 좀 트이네.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 집안에만 있자니 숨이 막히고 어디를 가자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지인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했을 때 골프장은 윤정에게 운동하는 곳이라기보다 살아있는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같이 라운드를 돌기로 한 멤버는 3명. 같은 연령대의 부부 성남과 미숙 그리고 홀로 사는 남자 기호였습니다. 아이고 윤정 씨,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네. 성남이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게요.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옆에서 미숙이 덧붙였습니다. 윤정은 약간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요새 햇빛을 너무 많이 봐서 탄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때 뒤에서 조심스레 다가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와 계셨네요. 기호였습니다. 단정한 골프 모자, 깔끔한 피케 셔츠, 오래된 듯하지만 잘 관리된 클럽 세트, 그리고 언제나처럼 조금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은 얼굴. 기호 씨도 일찍 오셨네요. 윤정이 인사했습니다. 집에 있어봤자 뭐합니까? 이렇게라도 사람들 만나야죠. 기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습장 옆 퍼팅 그린에서 몸을 푼 뒤 네 사람은 카트에 올라탔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한번 돌아봅시다. 성남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카트가 잔디 위를 부드럽게 지나가면서 윤정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페어웨이, 멀리 보이는 깃발. 정말 내가 이런 데서 골프를 치게 될 줄은 몰랐네. 예전에 윤정에게 골프장은 그냥 TV 속 부자들의 취미생활이었지 자기와는 상관없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 집 안가득 쌓인 적막을 견디다 못해 발걸음을 옮긴 곳이 바로 이 골프 연습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주 12회 라운드를 나올 정도로 몸이 익숙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하는 죄책감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웃고 있어도 되나? 나 혼자 즐거워도 되는 걸까? 1번 홀 티잉 그라운드. 성남이 먼저 드라이버를 들고 섰습니다. 자, 오늘도 내가 먼저 보여줄게. 근데 또 오비 나면 웃지 말고. 툭툭 농담을 나누는 사이 기호가 윤정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예전보다 마음이요. 윤정은 티샷 대기선 옆에서 클럽을 꼭 쥔 채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조금은 살만해졌어요. 그 말 들으니까 좀 안심되네요. 기호의 눈빛에는 걱정과 다행스러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라운드 자체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벙커에 빠지고 세컨샷이 땅볼로 나가고 퍼트가 홀컵을 빙글 돌아나가며 아휴 하는 탄식이 들려오는 평범한 시니어들의 골프 라운드. 그리고 하프타임 후 9번 홀을 마치고 돌아오는 카트 안. 미숙이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윤정 씨, 남편분이 살아계셨으면 이런데 같이 다니셨을까요? 윤정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아마 옆에서 공이 왜 이렇게 안 나가냐면서 투덜거렸겠죠. 그래도 옆에 누가 있다는 건 좋았을 텐데. 미숙의 말에 윤정은 잠시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없는 사람 얘기보다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기호는 오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엔 동의와 안도 그리고 어딘가 모를 작은 설렘까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라운드를 마친 뒤 네 사람은 클럽하우스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 오늘도 많이 맞았다. 내 공이 불쌍하다, 불쌍해. 성남이 우스갯소리를 던졌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잖아요. 다들 걸음도 많이 걸었고요. 윤정이 받아쳤습니다. 윤정 씨는 오늘 아이언이 많이 좋아졌어요. 기호가 조용히 칭찬을 보탰습니다. 제가요? 에이, 아니에요. 대충 툭툭 친 거지, 뭘. 윤정이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 한구석은 은근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 성남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 장갑이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놨는데. 테이블 주변을 둘러보던 미숙이 말했습니다. 저건 누구 거예요? 창가 쪽 의자 옆 바닥에 골프 장갑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장갑. 내 건 아닌데. 기호 씨 건가요? 아니요. 저는 양손 장갑 아니고 왼손만 끼는데요. 그럼 윤정 씨? 아니에요. 제 건 흰색인데. 윤정은 자기도 모르게 그 장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갑 안쪽에는 시간이 지나 색이 약간 바랜 마커 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태준. 순간 윤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준? 눈앞이 잠깐 흐려졌다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성남이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윤정은 잠시 숨을 삼키고 나서야 겨우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 이름이에요. 기호는 그 말에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클럽하우스 입구 쪽에서 직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혹시 여기 한태준님 장갑 보신 분 계신가요? 아까 연습장에서 떨어뜨리고 가신 것 같다고. 그 말에 윤정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입구 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희끗한 머리, 굽은 어깨, 그러나 펜을 잡은 사람처럼 섬세한 손동작, 그리고 한번 보면 잊기 힘든 진중한 눈매. 한태준. 20대 시절 윤정이 처음으로 깊이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입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기호는 윤정의 시선을 따라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클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태준은 조심스럽게 클럽하우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묻습니다. 혹시 이 장갑 찾으시는 거 맞으세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갑을 받았습니다. 네, 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슬쩍 윤정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정말 아주 짧은 순간. 하지만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윤정? 태준 씨? 성남과 미숙, 기호는 한순간 공기 전체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순간의 침묵 뒤 태준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정말 윤정 맞지? 윤정은 손에 잡고 있던 컵을 살짝 내려놓으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태주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 허탈한 듯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여기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양옆에 앉아 있던 성남과 미숙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아는 사이세요? 윤정은 머리를 한번 정리하듯 넘기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같이 일하던 분이에요. 기호는 묵묵히 그 말을 들으며 윤정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윤정의 눈은 놀람과 당황,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로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태주는 직원에게 커피 한 잔만 여기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한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같이 앉아도 될까? 성남과 미숙은 그럼요, 앉으세요. 하고 자리 한쪽을 비켜주었습니다. 기호는 자기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자리를 조금 뒤로 뺐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윤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자주 와? 윤정은 조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동네에서 갈 데도 없고 몸도 좀 움직여야 해서요. 그래. 그럴 나이지 이제. 태준도 피식 웃다가 곧 표정을 가라앉혔습니다. 나도 요즘 자주 와. 혼자 연습도 하고 사람도 좀 보고. 그 말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금 뒤 성남과 미숙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락커 좀 정리하고 올게요. 그러죠. 둘이 얘기 나누세요. 그들은 슬쩍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결국 테이블에는 윤정, 태준, 그리고 몇 걸음 뒤에 앉은 기호만 남았습니다. 기호는 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휴대폰을 보는 척했지만 귀는 두 사람의 대화에 온전히 쏠려 있었습니다. 윤정아, 태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공기마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네. 윤정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정은 멈칫했습니다. 뭐가요? 남편, 얘기 들었어. 몇 년 전에 떠나셨다고. 윤정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 네. 벌써 2년 됐네요. 미안하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할 일이 아니죠, 그건. 윤정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스친 슬픔이 짧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옛날로 흘렀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공장 생각나네. 그러게요. 그때는 참 정신없이 살았죠. 윤정은 잊고 살았던 기억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돌아가던 기계 소리, 기름 냄새, 야근 후 마시던 싸구려 커피, 그리고 퇴근길에 조심스레 건네봤던 따뜻한 캔커피 하나. 그 캔커피를 건네던 사람이 바로 태준이었습니다. 그때 멀찍이 앉아있던 기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은 도연 씨와 어떤 관계였을까? 윤정이 그동안 짧게 들려주었던 남편 이야기가 기호의 머릿속에서 조각조각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공장에서 일하다가 큰 사고가 한 번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이 회사를 정리하고 나와 다른 삶을 택했고 그 일에 대해 남편은 평생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쳤다고 자책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윤정 앞에 앉아 있는 남자, 골프 장갑 안쪽에 적혀 있던 이름, 한태준. 기호는 자기도 모르게 잔을 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 나눈 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정아, 네, 혹시 잠깐 나랑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 윤정은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표정이 태준의 얼굴 위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네, 조금만요. 클럽하우스 안 사람이 덜 붐비는 한쪽 구석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기호는 멀리서 둘을 바라보며 마음속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윤정과 태준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윤정아, 나 사실 너한테 평생 미안한 게 하나 있어. 윤정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태준은 두 손을 깍지 끼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공장 사고 났던 날 기억나? 윤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머릿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장면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삐걱거리던 기계, 어딘가 불안했던 소리, 갑자기 울리던 비명과 사이렌,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졌던 정리해고와 사람들의 원망 섞인 눈길. 그 사고, 사실은 태준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내가 막았어야 했던 일이었어. 윤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 말이야. 태준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기계 점검도 제대로 안 됐고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고 누군가 다칠 수도 있다는 것도. 그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근데 말리지 못했어. 나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괜히 나섰다가 잘리면 어쩌나 싶어서. 윤정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도연 씨가.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남편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지. 윤정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쳤다고, 누군가 대신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고, 그게 당신 때문이라고는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어요. 태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지. 윤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20년이 지나서야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예요? 태준은 조용히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라도 누군가에게 말해야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에는 오랜 시간 묻어온 죄책감과 지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럼 우리 도연 씨는 당신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고 당신은 그걸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놓고 살다가 이제 와서 여기 골프장에서 우연히 나를 다시 만나게 된 거네요. 태준은 도망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맞아. 그게 지금의 나고 너의 남편에게 빚진 삶이야.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멀찍이서 둘을 바라보던 기호는 손에 쥔 모자를 조용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지금 저 얘기를 꺼내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 사람 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호의 가슴 속에도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클럽하우스 안의 공기는 어딘가 무겁고 낯설고 그러면서도 설명하기 힘든 감정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20년 전 그녀를 설레게도 했고 또 아프게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주는 윤정의 표정을 관찰하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 지금 많이 흔들리는 거 알아? 윤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애써 붙들고 있던 감정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흔들리는 건 태준 씨 때문이 아니에요. 윤정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럼 윤정은 탁자 위에 얹은 자신의 손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정말 모르겠어요. 태주는 숨을 길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건지 모르겠다. 윤정은 고개를 들며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끗한 머리, 조금 더 깊어진 눈가의 주름, 굽은 어깨. 세월은 참 많이 흘렀는데 웃을 때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가는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아, 이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흔드는 걸까? 그러면서도 윤정의 마음 한구석에 기호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날 아침 기호가 조용히 말해준 한마디.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 말에는 낭만도 미련도 없이 조용한 배려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의 가슴 한켠에서 두 남자의 이미지가 서로 충돌하듯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기호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저 두 분 괜찮으세요? 그는 최대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표정이 어정쩡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태준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이야기 더하는 건 나중에 하자. 그는 윤정에게 깊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 시선엔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말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난 여기 자주 와. 언제든 말 걸어줘. 그러고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인사한 뒤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남은 자리엔 윤정과 기호만이 조용히 남았습니다. 기호는 윤정의 떨리는 손을 보며 마음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힘들었죠?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말 대신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기호는 그 말에서 윤정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정 씨, 네. 혹시 오늘 그냥 바로 가실래요? 함께 나가서 천천히 이야기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차만 한잔 하셔도 되고. 윤정은 잠시 기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기호의 눈빛은 부드럽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저 그녀가 괜찮기를 바라는 어른다운 온기가 있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클럽하우스를 나서며 기호와 윤정은 잠시 골프 코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비스듬히 떨어져 페어웨이 위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디를 스칠 때 잔잔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그 바람 소리 사이로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 도연이 죽기 직전 남긴 말, 내가 내 인생을 살아. 사람들 사이로 다시 걸어가. 나 때문에 멈추지 말고. 그 말이
지금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림처럼 살아났습니다. 기호가 말했습니다. 윤정 씨, 사실 오늘 오전에 기분이 좀 좋았어요. 윤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윤정 씨가 웃으니까요. 윤정은 갑자기 심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왜 이러지?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저도 좋았어요. 기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둘 사이에 미세하게 따뜻한 공기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윤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발신자 이름을 본 윤정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발신자 한태준. 기호는 그 화면을 보고 말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받지 않아도 돼요. 기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그럴 기분 아니면. 윤정은 마침내 숨을 한 번 쉬고 전화를 받지 않은 채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기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기호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의미로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연습장 옆 벤치에 앉아 조용히 바람을 맞았습니다. 멀리서 다른 골퍼들이 샷을 날리는 소리가 들리고 연습장 철망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실려왔습니다. 윤정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호 씨, 네.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기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원래 그래요. 우리 나이쯤 되면 더 그래요. 윤정은 기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조금의 욕심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그녀를 받아주는 묵직한 여유만 존재했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오늘 참 고마웠어요. 기호는 약간 놀란 듯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윤정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옆에 있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기호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윤정 씨,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코스 위에는 길게 늘어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시간이 그저 또 하나의 해질녘인지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인지 윤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그녀의 마음은 수년 동안 멈춰있던 자리에서 조금, 정말 조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움직임이 누구 때문인지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기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호 씨, 네, 우리 다음에도 같이 나올래요? 골프 같이 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기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네, 저야 언제든요. 둘 사이의 거리감이 조용히 좁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공기를 깨뜨리는 일이 곧 벌어질 거라는 걸 윤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조용히 가방 속에서 진동이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자 도착 한태준. 윤정아,
정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오늘은 그걸 말하지 못했어. 윤정은 문자 내용을 보고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점으로 세 사람의 인연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태준, 윤정아, 정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오늘은 그걸 말하지 못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20년 동안 묻어둔 무언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걷던 기호가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에요? 윤정은 숨을 한번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답하고 싶지 않아요. 기호는 그 말에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윤정 씨 마음이 먼저니까요. 그 말에 윤정의 가슴 어디선가 작은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내 마음부터 묻는구나. 그날 밤 윤정은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봉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 도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이제는 읽어야 할 때가 됐나 보다. 윤정은 서랍을 열어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약간 누렇게 변색된 봉투, 구겨진 가장자리, 그 모든 것이 지난 시간들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열고 편지를 펼치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윤정아, 이 편지를 언제 읽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는 곁에 없겠지. 첫 문장부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나 평생 한 가지를 미안해하면서 살았어. 너한테도 어떤 사람한테도. 윤정은 숨을 멈춘 채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전에 공장에서 사고 났을 때 기억나지? 그 사고. 사실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책임졌어야 하는 일이었어. 근데 회사는 한 사람만 잡으면 된다고 했고 나는 그때 선택을 해버렸어. 윤정의 손이 가지처럼 떨렸습니다. 설마, 아마 너도 이름은 기억할 거야. 한태준. 그는 나 대신 살아야 했던 사람이야. 난 그 사람 대신 책임을 지고 나왔고 그 사람은 내 대신 가족을 지키며 살아왔어.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연 씨, 윤정아, 이 말이 너무 늦게 가는 건 아니길 바란다. 나는 그가 미워지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그를 지켜주고 싶었어.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회사를 나온 거야.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후회는 하지만 원망은 하지 않았어. 윤정은 편지를 꼭 쥐고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한 거예요? 편지는 조용히 그의 마지막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나 없는 세상에 내가 혼자 남는 게 가장 걱정된다.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다. 다만 너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제발 마음을 열어줬으면 한다. 내가 누굴 만나든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해. 그리고 혹시라도 태준이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에게 나는 안다고 전해줘. 내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그가 자기 인생을 좀 덜 무겁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윤정은 흐느끼며 입을 막았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도연 씨.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편지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을 위해 남편이 남겨둔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다음 날 윤정은 골프장 대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한쪽 창가에 앉아 텅 빈 머리로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희끗한 머리, 조금 굽은 어깨, 진중한 눈매. 윤정아, 한태준이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윤정의 표정엔 약간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태준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그런 말 꺼내서 미안하다. 너도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언젠가는 들어야 할 말이었어요. 그래도 태준 씨. 윤정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어제 편지를 하나 읽었어요. 태준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편지? 네. 우리 도연 씨가 남기고 간 편지요. 윤정은 가방에서 조심스레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태준 씨 이름이 나와요. 태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윤정은 남편이 쓴 부분을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그를 지켜주고 싶었어. 그가 자기 인생을 좀 덜 무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태준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이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윤정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거래요. 당신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고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태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에게서 도망친 줄 알았어. 근데 도망친 건 나 혼자였구나.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윤정은 편지를 조심스레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누굴 원망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요. 도연 씨도 태준 씨도 그 누구도요. 태준은 윤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정아, 정말 미안하다.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너한테도 도연이한테도 나는 평생 빚지고 살 거야. 윤정은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그 빚 놓아요. 그 사람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넌 여전히 참 강하구나. 윤정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한 척하는 거예요. 아직도 겁 많고 흔들리고 자꾸 뒤돌아보게 돼요. 잠시 후 윤정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준 씨, 응, 근데 있죠.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태준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제 기호 씨가 옆에 있어서 저 많이 안 무서웠어요. 태준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기호 씨? 네. 같이 골프 치던 분이요. 저보다 조금 나이 많으시고 조용히 옆에 마음을 기대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윤정은 스스로도 놀란 듯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띄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무조건 도연 씨부터 떠올랐는데 어제는 그렇게 흔들리는 와중에
기호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태주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네, 그래야 나도 도연이도 좀 편해지지 않겠어? 윤정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태주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아, 너 이제 내 인생 살아야 돼. 나랑 도연이는 내가 뒤돌아보면서 살라고 이렇게까지 버틴 사람들이 아니야. 윤정의 눈이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태준 씨,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하면 그 사람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웃어도 돼. 그게 내가 우리 둘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카페 창밖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잔잔히 내려앉는 빛 속에서 윤정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이 말 듣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네요. 태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말로 오늘 이 말하려고 20년을 돌아온 것 같아. 그 말에 둘 사이의 공기가 조용히 풀어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만 묶여있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 태준이 말했습니다. 윤정아, 네, 골프장은 나한텐 이제 빚을 갚는 곳이었거든. 근데 너한텐 새로 시작하는 곳이면 좋겠다. 윤정은 살짝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 빚 갚으러 오는 척 말고 그냥 좋은 공기 마시러 오세요. 태준도 웃었습니다. 그래 볼게. 그리고 언젠가 그분도 하늘에서 웃고 볼 수 있겠지.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며칠 뒤 윤정은 다시 골프장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성남, 미숙 그리고 기호가 함께였습니다. 얼굴이 좀 달라졌는데? 미숙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윤정이 웃었습니다. 어디가요? 살쪘어요? 아니, 뭔가 마음이 정리된 사람 표정이야. 기호는 그 대화를 듣고 조용히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윤정이 답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1번 홀앞. 오늘은 드라이버를 잡은 윤정의 손에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많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쳐보자. 윤정은 숨을 고르고 어드레스를 취했습니다. 옆에서 기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급하게 안 해도 돼요. 원래 우리 나이 골프는 잘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제일 즐겁게 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윤정은 그 말에 슬며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이길 수도 있겠네요. 저는 벌써 졌습니다. 기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웃는 사람 앞에선 항상 져요. 윤정은 볼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연 씨, 보고 있죠? 그리고 스윙, 휙 하는 소리와 함께 공은 생각보다 멀리 곱게 날아갔습니다. 와, 성남이 소리쳤습니다. 오늘 윤정 씨 장난 아닌데? 미숙도 손뼉을 쳤습니다. 이거 오늘 스코어 기대해도 되겠는데요? 윤정은 살짝 쑥스러운 듯 웃으며 클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기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멋졌어요. 단 세 글자였지만 그 말은 윤정의 가슴에 따뜻하게 박혀 들어갔습니다. 라운드를 돌면서 윤정은 자꾸만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페어웨이 위 구름 사이사이로 햇빛이 내려오는 풍경은 어쩐지 누군가가 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 씨,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이 뭘 걱정했고 뭘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야 조금씩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도요. 라운드를 마친 뒤 네 사람은 다시 클럽하우스 카페에 앉았습니다. 성남이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윤정 씨가 1등이네. 에이, 스코어는 엉망이었어요. 윤정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표정은 오늘이 제일 좋았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1등이지 뭐. 기호는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오늘 저도 참 좋았습니다. 윤정은 그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의 시선이 살짝 마주쳤다가 서로 피하지 않고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주차장까지 이어진 길 위에서 기호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윤정 씨, 네, 제가 실례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요. 윤정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윤정의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해보세요. 기호는 숨을 한번 길게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윤정 씨랑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설렜습니다. 윤정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말이 참 낯간지럽고 조금은 웃기기도 한데요. 그래도 솔직해지고 싶어졌어요. 기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가 부담된다면 그냥 오늘 이 말은 바람처럼 흘려보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저와 함께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골프장에서 자주 같이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은 바닥을 한번 내려다봤다가 다시 기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잠깐 남편의 편지 한 구절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다. 다만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걸로 나는 충분하다. 윤정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기호 씨, 네, 저 아직 완벽하게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가끔은 괜히 울컥하기도 하고 문득문득 뒤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기호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윤정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는 알겠어요. 뭔데요?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사람 하나 있으면 앞으로의 길이 조금은 덜 무서울 것 같다는 거요. 기호의 눈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같이 걸을까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걸어요. 골프장 앞길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저 멀리 페어웨이 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오늘의 마지막 샷을 준비하고 있었고 해는 천천히 내려앉으며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하나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던 문이 아니라 지금과 앞으로를 향해 있는 문. 그 문 너머에 누가 서 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책상 위에 편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도연 씨,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말대로 이제 조금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누굴 미워하지도 누굴 붙들고 울지도 않고 그냥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루하루 잘 걸어보려고요. 창밖에서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남편이 멀리서 웃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안도감이 가슴속에 번졌습니다. 윤정은 편지를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기듯 넣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삶의 한 페이지로서 조심스레 자리에 두었습니다. 며칠 후 골프장 연습장, 정오의 햇살 아래 윤정과 기호는 나란히 서서 연습 스윙을 하고 있었습니다. 팔 힘 빼세요. 기호가 말했습니다. 다 뺀 건데요? 윤정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둘의 대화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도 조심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옆 연습 타석에는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이 조용히 서서 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의 70대 남자 한태준. 그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숨 쉴 수 있겠네. 그리고 조용히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연아, 내가 원하던 그림은 아마 이런 거였겠지?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그래, 잘했다는 작은 응원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골프장 입구를 나서며 윤정과 기호는 평소처럼 나란히 걸어가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두근거림과 편안함, 그리고 늦게 찾아온 봄 같은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용기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구나. 그리고 그 용기를 이제는 자신도 가진 것 같다고. 그렇게 골프장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석양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늦게 피어난 두 사람의 사랑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